예, 안녕하세요. 한지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또 14강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 한자 공부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너무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너무너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시작 전에 이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맨날 그 수업 시간마다 뭐 시라카와 선생님이 뭐 있다, 시라카와 선생님 그러는데, 그게 제가 이 책을 보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 책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상명자해라고 되어 있는데, 시라카와 시즈카, 제가 한자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한자로 백천정으로 쓰고요. 이건 약자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시라카와 시즈카로 읽어요. 일본어로. 그 맨날 시라카와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분이 일본에 상당히 저명한 그 한문학자예요. 한자학자. 그래서 한자를 다 풀이해놓고 그러신 분인데, 일본에서 뭐 그런 뭐죠? 교수로 지내시고 그 훈장도 받으시고 상당히 좀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 교환을 만들 때 도저히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책을 참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시라카와 선생님 그러면은 이 책을 참조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실존 인물이다, 시라카와 선생님이. 네, 그거를 괜히 뭐 지가 지어내고 뭐 시라카와 선생님 탓하고 뭐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책을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오늘 14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4강은 처음에 가둘 숫자입니다. 진짜 가둘 수. 진짜 이거만큼도 쉬운 한자도 없어요. 가둘 수. 여러분들 사람을 가둬보세요. 글자로 한번 가둬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두실래요? 이렇게 가두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사람 가뒀죠. 이게 뭐 그림이지, 이게 뭐 한자예요? 한자입니다. 보세요. 한자 맞죠? 가둘 숫자입니다. 가둘 수. 그래서 제가 이 큰 입구 몸 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안에 뭐 5만 가지 뭐가 들어가요. 아무런 상관없다. 무조건 이게 부수다. 제가 이 큰 입구 몸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부수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겉에 큰 입구 몸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수역, 죄수, 탈옥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도 수자, 수인, 수이. 그때도 이 숫자를 쓰는 가둘수.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둘 숫자인 거. 그래서 이 훈훈 문제를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딱 보셔도. 아니면 사람 가둬져 있잖아. 가둘수. 상당히 쉽게 외운 한자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울 숫자, 드리우다. 이게 뭐를 본떠냐면요, 초록이나 그런 꽃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드리우는 거,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근데 어디에 늘어져 있냐? 흙에. 예. 그래서 흙토가 보수거든요. 밑에 흙토가 보수고요. 어디에 늘어져 있냐?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이 양쪽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늘어져 있는 드리울수, 드리워져 있다. 아래로. 그래서 드리울수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수는 어디로 드리워져 있냐? 땅을 향해서. 뭐 하늘을 향해서 드리운다는 안 그러죠?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드리운다. 그래서 드리울수고요. 수직, 수직선, 현수막. 현수막 많이 들어보셨죠? 현수막이 밑으로 이렇게 하지 막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드리우는 거니까 현수막. 그때도 이 숫자를 쓴다. 그래서 토 부수다 아시면 되겠고요. 졸음 숫자를 보실 텐데, 졸다. 여러분들 졸 때 어떻게 조세요?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조시나요? 그러시진 않으시죠?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감으면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눈이 막 드리워지죠. 눈이 드리워진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눈이 졸릴 땐 눈이 드리워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졸음 숫자. 아, 여기가 제가 이쪽을 잘못 썼네요. 토를 너무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 획을 하나 더 걷는데,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눈을 들이운다. 눈을 들이우는 건 뭐냐? 졸린 거 아니냐? 졸음. 그래서 졸음 숫자. 눈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수면, 혼수, 침수 이런 때. 이 침수가 수면을 높이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잠잘 때는, 졸 때, 졸음은 뭐 눈을 들이우면서 존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수 숫자를 읽겠습니다. 장수수.
장수가 그 아시죠? 그 군대를 이끄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인데 이 장수 수는 전에 제가 그 왼쪽에 있는 게 고기 덩어리다 설명을 드렸어요 전에 묶어서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고기 덩어리를 본 것도 그 시럽가오 선생님 제가 이 14강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 책에서 본 건데요. 그 전쟁에 나갈 때는 2개의 그 넓은 고기를 들고 나갔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장수는 아무래도 그 일반 졸병이랑 다르겠죠. 뭐 두건을 다른 두건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뭐 완자 같은 거 채잖아요. 그런 축구할 때도 캡틴은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뭔가 장수 표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장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뭘로 표시했냐 장수는 이 수건, 뭐 두건이나 뭐 팔 이렇게 완자 같은 걸 표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장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수권자를 거죠. 그 대통령을 그리고 장수, 총수, 원수, 국가 원수 그럴 때고요. 그리고 밑에 통수권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를 숫자인데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뭐 이것과 이건 다르지 않냐? 그런 거 비교고요. 또 비교할 비자 이렇게 아시죠? 그거 말고 뭘 쓰느냐? 여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산 사람과 다르다 그거를 거기서 따왔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죽으면은 산 사람과는 달라지잖아요. 일단 뭐 눈도 감고 몸도 뭐 뻣뻣해지고 뭐 전혀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본다서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에 쓰이는 게 뭐죠? 죽을 사자에도 붓으로 쓰이는데 죽은 사람 뼈 알자라고 이게 들어가면 뭐 죽음이나 재앙 이런 게 안 좋은 뜻을 쓰인다고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쓰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숫자는 주자인데 여기서 숫자를 읽어라 그렇게 해서 쓰였고요. 보시면 이게 부수라는 거 안 좋다. 그래서 죽은 자랑 산 자랑 같으면 되냐? 다르다 서로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를 수 보시면 이거 보시고 다를 수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수는 특수성, 특수 중요하죠. 특수하다 그런 때 이 숫자를 써요. 특별히 다른 것과 다르다, 좀 특출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름지기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모름지기도 이런 부사, 제가 부사나 뭐 지시 대명사 이런 건 좀 한자를 설명드리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음을 본뜬 게 많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본뜬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음을 차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차용해가지고 본뜬 게 많아서 이게 좀 복잡해요. 설명해가.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름지기 이게 얼굴인데요. 남자예요. 모름지기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한다. 남자는 수염. 이게 뭐 수염이나 빛이나 뭐 이런 화려한 문체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죠. 털럭 삼자인데 모름지기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수염 길렀죠. 예전에 뭐 면도기 있어서 면도하시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 선조들은 오히려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걸 막 잘라봐요. 당장 뭐 불효자식이라고 막 동네에서 손가락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자고로 사내라면은 모름지기 수염을 길러야 한다. 수염 안 기르는 분도 있죠. 뭐 저기 메이시 같은 분들은 안 기르는데 아무튼 그분은 뭐 사내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름지기 숫자를 아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이 머리수, 머리혈 이렇게 해서 모름지기 수를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 모름지기 숫자도 모름지기 수로 시험에 나왔어요. 푸는 외워두시고요. 필수할 때도 이 숫자를 써요. 중요하죠. 필수적이다. 반드시 모름지기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름지기 수 그렇게 외우시고요. 다음 근심 숫자 보시겠습니다. 근심. 여러분들 뭐를 막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럴 때 뭘로 걱정하세요? 이 또 마음, 그쵸? 마음으로 막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마음심을 써주고요. 근심 수는 추를 쓰는데 여러분들 근심하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주로 언제 주로 사람이 근심하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그 남자의 계절 가을이죠. 가을에 사람들 막 우수해졌고 근심하잖아요. 남자들도 막 쓸쓸히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 막 갑자기 진지해지고 그러죠. 그것처럼 여기도 가을 숫자로 써서 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근심 숫자, 마음이 근심할 때 마음심이 무수고요. 이 위에는 가을 추를 썼는데 가을에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한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수, 우수에 잠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세, 수심, 향수 아시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숫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수. 드디어 부사죠. 부사면 또 설명이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드디어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수가 이게 그 귀를 내린 동물을 그렇게 잡아서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귀를 내린 동물. 이게 보시면 제가 그냥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돼지 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지는 아니고 무슨 동물인가 봐요. 다른 동물인데 이게 귀예요. 귀가 지금 내려가 있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귀가 내려간 동물을 가지고 뭐 배를 갈라든지 어떻게 해서 점을 쳤겠죠. 점을 쳐서 갈지 안 갈지 이게 그 가다는 의미나 동작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뭐라 그러죠? 책받침이요. 그쵸? 이렇게 해서 갈지 안 갈지를 점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점을 쳤는데 가라. 그렇게 나오면은 드디어 사람이 가서 그 일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드디어 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참 좀 어거지죠. 근데 이게 부사라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물이 있다. 돼지를 외우셔도 되고요. 돼지가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얘를 이제 뭐 목을 어떻게 치든지 해가지고 점을 쳤겠죠. 점을 쳐서 갈지 말지 했는데 가라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드디어 임무를 수행했다. 수. 그래서 수행도 이 숫자 써요. 수행. 드디어 행했다. 수행. 보이시죠? 여기. 공무 수행 할 때 이 숫자 쓴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워주시고 완수. 뭐 책임을 완수했다 그러죠. 미수. 뭐 미수범 아시죠? 무슨 뭐 절도 같은 거 미수. 하려고 그러다 못한 거. 그때 드디어 숫자 이걸 쓴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찾을 숫자. 여러분들 찾을 때 물론 이 눈으로도 막 이렇게 찾지만은 주로 뭐를 이용해서 찾으세요? 주로 신체 중에 뭘 이용하세요? 손으로 찾죠. 손으로 막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뭐 있지 막 이렇게 걷어내고 찾는데 그렇게 해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찾아라. 손으로 막 뒤적거리면서 찾고 이 숫자는 이렇게 수로 읽어요. 이게 노인네 숫자인데 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막 뭘 짚고 또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막 아무튼 손으로 찾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렇게 손수를 쓰고요. 찾을 숫자. 그래서 뭐 수세, 수사에 뭐 난항을 겪다. 아니면 무슨 그 수사반장할 때 그런 숫자를 쓰고요. 그다음 수생영장, 수소문. 수소문을 내죠. 누구 찾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숫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찾을 숫자를 아셔야 돼요. 훈훈도 나왔습니다. 찾을 수 나타나는 거 아시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쓰일 수, 쓸 수인데요. 쓰이다. 뭐 물건이면 다 쓰임이 있죠. 대부분. 그냥 안 쓰려고 만드는 물건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장식품 말고는 거의 쓰이는 쓰임새가 있는데 예전에 뭐가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가 제일 많이 쓰였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물이죠, 물. 물 없으면 뭐 가뭄에 농사가 잘 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비가 많이 쓰여요. 그 물로. 그렇게 해서 진짜 그뭐 실력 영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비가 제일 중요하다. 기우제들이는 그게 그 무당이 짱이다. 뭐 그렇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요새도 비가 많이 쓰이죠. 요새도 가뭄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내리는 모양. 비가 내려야 쓰이죠. 비가 그냥 위에만 있다가 먹구름만 끼고 비 안 내리면 안 되죠. 여기 턱수염이 아니라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양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쓰일 수, 쓸 수, 비를 내려서 내가 농사나 이런 데 쓴다,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 혼수품.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혼수품 장만하셨을 텐데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급, 수요, 군수품 아시죠? 군수물자, 뭐 나란다 할 때 숫자도 이렇게 군대에 쓰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쓰일 숫자, 쓸 숫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부수는 뭐겠어요? 뭐가 이 밑에 글자 아니죠? 이 비가 쓰이죠, 비가 쓰이니까 비울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목숨 숫자 보시겠습니다. 목숨수. 목숨수는 좀 설명할 게 길어요. 이게 그 시각과 선생님 책에 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 왼자 오른은 다 아시죠? 왼자 오른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뭐냐? 입구랑 이게 아니라 이게 다 그 주술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에는 이걸 들고 있고
이런 공자 모양, 오른쪽에는 이런 입구자 모양의 이 그릇을 들고 있었다 예전에. 그걸 묘사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숨 숫자도 보시면은 이 주구를 가지고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거랑 이거를 들고 이렇게 목숨의 그런 뭐라 그러죠? 장수. 이 목숨 수가 보통 장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좀 오래 살길 바라는, 그렇게 비는 데서 유래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수는 위에 선비사고요. 뭐 선비가 주로 장수를 빌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에가 부수고 이 배경이 주로 여기서 나왔다. 왼자 오른우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찾을 신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신자가 있는데 예, 찾을 신 나오네요. 거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찾을 신자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손이라고 그랬죠. 손에다가 밑에 이렇게 양쪽 손에 지금 요거랑 요걸 들고 있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뭘 찾냐, 그 신의 말씀이나 그 신의 뜻을 찾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가서 저도 이게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라더 선생님의 그 설명이거든요. 참고로 아시고요. 제가 이따가 그 찾으신 나올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숫자도 이렇게 두 개가 쓰여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 주술도구를 들고 그 주로 비는 게 자기의 뭐 평안함, 안전함, 그다음 뭐 주변 사람들의 그 오래 삶 뭐 그런 거죠. 건강. 그렇게 해서 이 목숨 숫자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비는 주체, 선비가 비나요. 그렇게 해서 이 위에가 선비사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숨 숫자는 수명, 장수, 뭐 신령강수, 만수무강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수 여러분 뭐 했을 때 누구야? 이러죠. 누구야? 그럴 때 뭘로 하세요? 말로 하시죠. 이게 너무 좀 설명이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일루수가 누구야라는 거 보셨나요? 동영상? 아 저도 그거 보면서 그냥 배꼽 뺐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루수가 누구고 이루수가 뭐야, 삼루수 몰라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일루수가 누구야 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누구야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세추자인데 수를 읽어서 누구 숫자라는 거. 누구야 말로 하죠? 말씀하는 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하가 나왔고 대부분 이 문장에서 쓰여요. 이것도 문장에서 누구를 나타낼 때 그렇게 쓰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록 숫자인데 비록 숫자도 이 추자를 써요. 이렇게 오른쪽에 쓰고 이건 뭐랑 뭐를 합쳐놓은 거냐? 오직 유자랑요. 이렇게 오직 유자잖아요. 그렇죠? 입구. 사람한테 입구는 오직 하나다. 그러고 밑에는 벌레 이 충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게 비록 수인데요. 오직에 벌레가 붙는다. 그러면은 오직에 비록 벌레가 붙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부사라 좀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그렇게 해서 이 부수는 여기서는 세추입니다. 세추. 여기서 오직은 이 벌레보다는 새가 낫죠. 새가 더 크고 하니까 새가 부수고요. 이게 비록 숫자라는 거 이건 주로 문장에 쓰이고요. 이 부사는 이게 좀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하니까는 주로 그 훈음으로 많이 나와요. 이 보시면은 누구수나 비록수 다 훈음으로 출제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외우시기 편하신 방법 있으면은 그렇게 또 외워주시고요. 아무튼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오직 유자를 해가지고 이게 비록수, 이게 누구 숫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숫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보냈나? 보낼 때 뭐 택배로 보내죠? 요새 같은 때 택배로 보내는데 예전에는 술에 실어서 보냈나 봐요. 술에 실어서 주로 멀리 갈 때 그런 때는 좀 무거우거나 그래서 술에 실는다고 했죠? 부수는 네 술의 거자죠? 술의 거자에 오른쪽에 수유 이게 유자로 발음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수로 읽기도 하고 이게 다른 자가 원래 그 배주자의 변형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물결이고 배로 보낸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주로 이 수레로 보낸다. 배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레로 많이 그 육로로 다니잖아요. 지금도 배로 주로 수출을 많이 하나요? 국내에서 내수가 더 많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수레가 부수고요.
그래서 보낼 수, 이거는 훈으로도 나고 수출, 수송, 수입. 수출, 수입은 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수혈한다, 공수, 밀수 할 때도 이 숫자를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보낼 숫자, 그리고 따를 숫자를 보실 텐데요. 따르다,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움직임이죠. 누구를 따라서 간다, 따라간다, 따른다.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움직임은 이 바로 책받침, 그렇죠? 책받침이고, 숫자는 이 자체가 숫자예요. 이게 수나라, 옛날 수나라 아시죠? 수 당나라 할 때 그 수나라인데 숫자를 여기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이기에는 좀 이상해요, 글씨가. 얘는 항상 제일 왼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부방인데 이건 뭐 좌부변인데 이건 뭐 중간 변동이고 이거 뭐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얘는 그냥 밖으로 빼냈어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빼내고, 오히려 얘 책받침은 어차피 뭐 왼 책받침이 아니잖아요. 그냥 책받침이니까 이 밑에 그냥 붙였습니다. 중간에 껴 넣어가지고 따를 숫자, 누굴 따른다 그렇게 해서, 부수는 얘가 굳이 왼쪽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부수가 해먹는다. 그렇게 해서 책받침이 아니라 얘가 부수라는 거. 따른다는 의미는 물론 책받침인데 얘가 굳이 왼쪽으로 나왔는데 부수 지금 해보겠다고. 그런데 굳이 책받침을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줘라. 왼쪽이 부수고요. 보시면 수필 아시죠?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고요. 수행, 수상로, 수임으로 뜻을 따른다. 따를 숫자고요. 이건 또 후능으로 나왔으니까 보시면은 이게 동작을 나타내는데 지금 수니까 따르겠구나. 그렇게 해서 따를 숫자 아시면 되겠어요.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쓰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짐승수인데요. 짐승은 주로 어느 걸 부수로 쓴다고 했죠, 제가? 짐승. 들짐승은 주로 그 개를 부수로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개가 그 들짐승의 아주 그냥 대명사예요. 개가 제일 만만하죠. 그렇게 해서 들짐승에는 개를 주로 쓰는데, 여기는 그래서 왼쪽은 이 자체로도 그 짐승의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합쳐서 좀 이제 더 강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짐승 숫자인데 지금 이게 부수고요. 이거 자체도 짐승의 의미가 있다. 근데 합쳐서 짐승수. 이게 뭐 눈 같죠?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 그래서 짐승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단자, 콧단자의 약자가 뭐냐. 제가 위에는 3개를 점 찍고 이렇게 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2개죠. 이 네모 2개니까 네모 2개는 3개 점으로. 그래서 약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겠죠? 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짐승수, 냉수, 금수. 이 금수만 못한 놈 막 이러죠. 금수, 회의록도 있고, 수의사, 인면수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막 동물이에요, 짐승. 괴수, 야수, 미녀와 야수 아시죠? 그때도 이 숫자를 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을 숫자, 맑다. 무엇이 맑다? 맑고 깨끗하다. 뭐가 있을까요? 사이다만 맑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맑고 깨끗하다, 맑다.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물이 연상되시죠? 물이 맑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연상되시면 바로 주저 없이 그냥 요거 한번 쓰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 네. 이렇게 쓰고 생각을 해주시면, 숫자는 그 위에도 나와있지만은 아제비라고 삼촌 그런 건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숫자로 이렇게 써요. 수로 읽어요. 맑을 수, 숙녀, 사수, 정수 뭐 할 때 숫자로 쓰고요. 뭐 숙명여대 아시죠? 그 여자 대학교 거기도 이 숫자를 씁니다. 맑을 숫자. 그리고 보통 그 이름에 숫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명수, 무슨 미수 뭐 그럴 때 숫자도 이 숫자를 주로 많이 쓰세요. 맑은 숫자. 좋잖아요, 맑고. 그렇게 해서 이름에도 이 숫자를 쓴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그래서 맑다는 건 물이 맑으니까 이 부수. 제가 지금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요. 맑을 숙이 그 후능으로 나왔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셨다가 나오면은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바로 보자마자 맑을 수 쓰고 넘어가셔줍니다. 그렇게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아셨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수, 누구가 뭐죠? 이것도 또 그 막 대명사죠. 의문대명사인데 또 그렇게 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건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성을
성의 모양을 좀 축약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박자 쓸 때도 보시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성을 좀 두텁게 돋운다. 그때도 두껍게 이렇게 뭐죠? 두껍게 한다 그러나요? 두껍게 쌓는다 성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파생돼서 두터울 돈자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의미예요. 성의 의미인데 성의 이게 뭐냐? 이게 환자인데 이게 둥글 환자라고 뒤에서 배우세요. 이게 왜 환자냐면은 뒤에서도 배우시지만은 이게 그 활이에요. 활을 의미하는데 활 끝에 이 동그란 그런 탄환 같은 거를 그 박아놓고 활을 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끝에를 번져서 끝이 둥그니까 둥글환인데 성에 갑자기 어디 환이 하나 날랐어요. 그 화살이. 그럼 누군지 일단 그거부터 파악해야겠죠. 막 이렇게 경비병이 쓰고 있는데 활이 하나 탁 날랐어. 아니 뭐야 이거 누구야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거 보고 아 화살 날아왔네. 뭐 버리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날아면 아니 누구야?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군지 적병이 누군지 감시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따온 말 누구수.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웬 성이 갑자기 탄환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이걸 누군지 파악을 해야 그렇게 보고를 하죠. 뭐 장모님한테 아 장모님 오늘 화살이 날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니 어느 그 종족한테 날라온 거냐. 근데 아 몰라요. 저 그냥 화살만 봤는데요. 뭐 그러면 바로 잘리거나 뭐 그 자리 처형당하겠죠. 그러니까 누구 숫자라는 거. 그래서 누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 아들 자가 부수라는 거. 누구 숫자 제가 그 부수도 설명 안 드리고 지웠는데 이 아들 자가 부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들 자가 그 축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 모양의 아래쪽 축약형인데 여기서는 누구 그 사람을 나타내니까 이 중에 사람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둥글 환이 구가 사람을 나타내요. 뭐 위에 게 사람 나타낼 게 만만한 게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 부수를 쓰지 이렇게 해서 부수를 아시면 되겠고요. 주로 문장에서 쓰여요. 이거는 뭐 숙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쓰이니까요. 이거는 그 문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는 안 나오고 누구 숙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죠. 게다가 별표 두 개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한 5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 숙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글 숫자. 제가 이걸 괜히 지웠네요. 이걸 그대로 쓸게요. 숫자를. 그리고 부수는 아까 이거 아들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익힌다. 뭘 익히려면 뭐를 하세요, 여러분들? 불에 해서 익히잖아요. 그냥 익힐 수가 없죠. 불을 떼야 돼요, 밑에서. 그래서 불을 떼야 익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음식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불화가 부수고요. 불을 쬐야 물건이 익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화가 부수고 위에는 숫자. 방금 그 누구 숫자 그때 배우셨죠? 그렇게 하고 이 누구 숫 자체는 뭐가 부수다? 그렇죠. 야들자가 부수라는 거. 여기서는 이글 숫자니까 이 불화가 부수다. 이 밑에가 4개가 불화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불화랑 같다. 그렇게 하시면 반숙, 숙달, 숙성, 수거, 심사숙고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열흘 순자, 열흘. 열흘이 며칠이죠? 제가 아주 이렇게 뻔한 질문만 드리죠. 아주 얄밉죠, 그냥. 얄미워서 계속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되니까요. 열흘이 10일이죠. 10일이면은 이게 뭘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은 뭐다? 시간은 붓으로 날일이죠. 날일을 붓으로 쓴다. 그리고 열흘 정도 되면 열흘씩 묶었어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초순, 중순, 뭐 종순이라고 그러나요? 초순, 중순, 그 다음 뭐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순. 아이고. 제가 초순이라고 해서 헷갈렸어요. 상순, 중순, 하순 그러는데 그렇게 열흘씩 묶어요. 보통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은 겁니다. 날짜는 열흘씩. 열도 묶어서 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수 시간에 하나 일인데 일을 뭐 계속 늘려봐요. 숫자 셀 때마다 뭐 100, 1000만 하면은 그걸 언제 다 쓰고 있어요. 힘들죠. 그렇게 해서 열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묶었다. 그렇게 제가 열씩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열씩 묶었어요. 날짜를. 그렇게 해서 이걸로 묶었다. 날짜를. 그렇게 해서 날짜니까 당연히 이게 부수겠죠. 이게 부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게 부수고요. 열흘을 나타낸다. 열흘 10일. 그렇게 해서 후능으로도 이게 날짜인데 묶여있네. 그럼 열흘이다. 그렇게 해서 열흘 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상순, 중순, 하순 제가 설명드렸고요. 순보 이게 그 퀴즈 문제 단골 문제예요. 항상
퀴즈 문제 뭐 다음 중 그 한성순보 아시죠? 옛날 그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나온 그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그 신문이었는데 한성순보는 며칠에 한 번씩 나왔나요? 항상 퀴즈 문제 나와요. 어느 퀴즈 문제가 진짜 제가 안 나오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하루에 뭐 일간지였다, 월간지였다, 15일 만에 나왔다, 10일 만에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 나오면 한성순보 10일이네 그렇게 해서 4번 딱 쓰시면 바로 퀴즈 대회 나가도 맞추시겠죠? 이 퀴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순자가. 그러니까 열을 순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따라 죽을 순자, 따라 죽는다. 누굴 따라 죽는다는 의미. 죽을 땐 부스 뭘 쓴다? 이 부스를 쓴다. 이게 죽음이나 그런 재앙에 쓰인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 처음 봐요. 이러시는 분 없겠죠, 설마? 그런 거 제일 겁나요, 제가. 그리고 이 순자는 바로 요거를 그대로 써요. 음으로 그렇게 해서 따라 죽을 순자라는 거. 따라 죽는다. 이게 부수고요. 따라 죽을 순. 이거는 훈음으로도 출제됐고요. 뭐 순국선열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묵념할 때. 그리고 위에 순직, 순장, 순교. 순장 들어보셨죠? 옛날에 옛날 뭐 동해 옥정 그 시절에 왕 죽으면 뭐 따라서 같이 그냥 다 묻었죠, 생매장.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이제 끔찍할 것 같아요. 왕 그냥 맨날 장수하라고 제 그 건강 생각지도 않고 왕만 빌 것 같아요. 왕 죽으면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왕의 장수만 그냥 빌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해요. 순장, 순교 그 선교사들 순교 많이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돌순자 보시겠습니다. 돌다. 뭐가 도냐? 여기는 물이 도는 걸 나타내는 물이 막 돌아 흐르기도 하지만 막 돌아 흐르고 돌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막 물 밑에 구멍 뚫리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욕조 같은데 이렇게 막에 빼보면은 그것처럼 이렇게 도는데 여기도 그 물이 도는 걸 나타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내천자의 좀 변형이라고 했죠. 거기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책받침을 써서 돈다, 돌아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여기 부수는요, 이 움직임, 도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걸 부수로 썼고요. 그렇게 해서 돌순, 순행을 순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찰, 순경, 순례, 뭐 순경이 돌아다니잖아요. 마을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일 없나 그러니까 순행 뭐 이런 데도 쓰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입술 순자, 입술이 어디에 있어요? 입술이 얼굴에 있죠. 얼굴에 있는데 이게 몸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에 전체적으로 보실 때 몸에 있죠. 얼굴에도 있지만 몸 중에 하나니까 몸은 뭘 쓴다? 부수로 몸과 관련된 한자. 뭐 장기나 이런 거 쓸 때, 그쵸? 고기요, 육다로를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육다로를 쓰는데 이 입술이 뭐랑 좀 비슷하냐? 좀 조개랑 비슷하지 않냐? 이 비슷하죠. 이렇게 닫았다 열고 막 이 혀가 그 조개에 보면은 뭐 이런 조개가 이렇게 생겼나요? 뭐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뭐 그런 촉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촉수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전 사람들은 그 조개랑 같이 봤나봐요. 입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진짜가 조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개가 옆으로 가는 모양. 그렇게 해서 이게 입술 순자입니다. 부수는 당연히 사람 몸이니까 그렇게 해서 육다로를 썼고요. 이게 조개를 나타낸다. 입이랑 조개랑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렸다 다물고 막 혀가 나다 들어가는 게 이게 그 조개 그 촉수 있잖아요. 촉수가 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거. 촉수 맞나요? 머리인가요? 그게? 나다 들어가는 게 그 마치 뭐 혀와 비슷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술을 거기에 비유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망치한, 순설, 순치음 그때 순자를 씁니다. 순망치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돌순자, 돌다. 주로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죠,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집안에서 뭐 이렇게 도나요? 그럼 안 되죠. 좀 이상하게 보죠. 주로 이렇게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길과 관련된 한자, 길과 관련된 부수, 바로 부인변. 이게 길과 관련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단일 행자에서 이 반을 따왔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돌순자는 이거고요. 길에서 돈다. 오른쪽은 이게 방패순자인데 음으로 쓰였어요.
그렇게 해서 순이라는 의미가 보통 뭐 돈다,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순자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그렇고요. 뭐 이런 순할 순자도 이런 도는 그런 의미죠. 순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천자가 나오는데 순이 좀 돈다, 이렇게 따른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다는 여기도 돌순자 그렇게 하셔서 순회, 혈액순환 아시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사람. 그렇게 해서 돌순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눈 깜짝할 눈 깜짝한다. 순식간을 그러죠. 그게 눈 깜짝하는 사이인데 순식간, 눈 깜짝할 눈 깜짝한다. 그럼 부수는 뭐겠어요? 뭘 깜짝해요? 눈 깜짝할 뭘 깜짝한다고요? 그렇죠. 눈을 깜짝하니까 부수는 그렇죠. 눈목.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눈이고요. 수는 어떻게 쓰냐? 수는 뭐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아주 요순임금님 다 나오시네요. 이번엔 순임금 얘는 그 요임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사를 소자에 제가 오른쪽에 썼는데 요임금이랑 순임금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 예전에 그 태평시대 중국 옛날 고대 그러니까 기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옛날 그 선사시대에 요순임금님이 살았는데 그때 그렇게 그 나라가 태평했다고 그래요. 중국 아주 고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임금 순자인데 여기는 음으로 썼고요. 뭐 순임금이 눈을 깜빡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눈 깜빡이니까 눈이 부수고요. 이건 음으로 그래서 눈 깜빡이 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순간, 순식간, 일순간 수는 끝났고요. 이제 술자 보시겠습니다. 술자. 개술자는 이게 간지예요. 제가 간지 설명드렸죠. 뭐 10간 10이지 해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날 잡았나요? 강의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이 간지는 좀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냥 개술자 좀 무자랑 비슷하죠? 무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무자고 이건 술자 기억해 주시고요. 개는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가 뭐 창을 들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 주셔라. 개술자 간지다. 그래서 개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술시, 술련, 병술련, 뭐 경술련 이럴 때 그 해를 나타낼 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펼술자 보시겠습니다. 편다는 거는 뭐 제가 주로 뭐 손으로 피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손으로 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을 나타내요. 펴지는 그런 움직임, 펼쳐지는 거. 그래서 움직임은 뭐다? 붓으로, 그쵸? 제가 요순임금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안 지웠네요. 지우고 움직임을 나타낸다. 책받침이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술자는 이게 출자인데 출자, 술자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 소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펼술자, 편다, 펼쳐낸다.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펼친다는 그런 것보다도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걸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술회,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술, 그리고 술어, 논술 많이 아시죠? 구술한다, 약술, 기술. 이 술자가 주로 이 술자 많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나 말할 때, 구술, 뭐 논술 그럴 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보시면요. 젖을 습자 보실 텐데, 젖었다, 어디에 젖어 있다. 어디에 젖어 있으세요? 우수에 젖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 성경을 잘 읽으시니까 우수에 잘 안 젖으실 텐데, 주로 물에 젖으시죠, 물에 젖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수를 부수로 쓰고요. 습자는 오른쪽에 이게 음을 나타내는데 물에 젖으면 어떻게 말려라. 그 건조법까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자가. 일단은 젖을 쓰니까 물이 부수고. 잘 보세요. 이 실이 지금 물에 젖어 있다. 이게 제가 실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실이 물에 젖어 있을 때는 어떻게 말리냐. 일단 이 양달에 햇빛에 말려도 되고 아니면 불을 쬐서 말려도 된다. 이렇게 아주 건조법까지 참 친절하죠. 친절한 한자씨인데 네, 참 친절하네요. 그렇게 해서 젖을 습자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습윤, 습도, 누습할 때, 습기 할 때 이 습자를 쓰고요. 다음에 엄습할 습자, 엄습한다. 엄습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을 한다. 습격하는 건 저한테 바로 와닿는 거죠. 바로 습격, 갑자기 막 다가오는 거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고. 가장 가까운 거 지금 옷이죠. 옷이 딱 붙어 있잖아요. 제 몸에. 옷이랑 몸 사이에 또 뭐 있나요? 없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오드이를 썼어요. 오드이를 쓰고 습자는 용자랑 좀 뭐 발음이 다르긴 한데 여기는 용자를 썼습니다. 뭐 용문이 그려진 옷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뭐 습격하는 그런 힘이 이런 용과 같다 그렇게 네,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 옷이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그 죽은 자들한테 그 옷을 두 겹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 옷이라고 그러죠. 염습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옷을 두 개 입히는데 거기서 그 음이 따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엄습한다. 당장 몸에 닥쳐오니까 몸에 닥쳐온다. 몸이랑 가장 그 가까운 느낌. 가까운 게 뭐냐? 옷이다. 여러분들 몸이랑 옷 사이에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장 가까운 게 옷인데 그렇게 해서 엄습할 습, 부수는 오드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습격, 주로 그 전쟁이나 그런 데 많이 쓰여요. 그렇게 해서 급습, 공습 명령만 하죠. 역습, 기습 할 때 이 습자를 쓴다는 거. 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자밖에 안 남았어요. 세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세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만나줘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오를 쓴지 않는데 오르다 어디에 오르냐? 가장 높은 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저기 밝게 빛나는 거 태양. 태양이 높습니다. 엄청 높죠. 제일 높죠. 이 지구상에서 볼 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른다는 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를 향하니까 이렇게 오를 승자에 이렇게 태양을 썼고요. 이거 자체도 승자예요. 오를 승자 밑에도.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그 되승자 옛날 기구 알죠? 그 제가 말두자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10승이 한 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곡식 때는 기구예요. 근데 곡식을 잴 때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재잖아요. 그렇죠? 올려놓고 재니까는 오를 승 이렇게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승자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합쳐서 이 오르려면 어디에 오르냐? 가장 높은 이 태양을 보고 이렇게 올라라. 그렇게 해서 오를 승자고요. 부수는 당연히 이 헤일이겠죠. 높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를 승자고 다음 오를 승자는 그 훈음으로 나왔으니까 꼭 이렇게 보시면 태양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승자 탄다. 사람이 어디에 타 있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요. 지금 나무에 타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쓰죠. 그렇게 쓰는데 나무에 타 있는데 어떻게 타 있냐. 이게 지금 나무고요. 보이시죠? 나무고 나무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은 지금 요러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고 이쪽 사람은 요러고 이 반대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보고 있냐. 그 적들이 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항상 적들이 내 땅에 침범할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영토싸움이 심했죠. 되게 그 부족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 나무를 타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 위에는 뭐 이 사람들 공중에 뭐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뭔가가 그런 매다는 기구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나무를 타고 그 중요한 정세를 좀 살핀다. 그렇게 해서 탈승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수는 이 위에 요거 끊어지면 이 사람 쭉 떨어지죠. 못하죠 나무. 그렇게 해서 위에 삐친 별이 부수고요. 그렇게 해서 승마, 승강장, 승차, 뭐 승무원 다 탈 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중승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중이 그 스님이죠. 스님이 남자분도 있지만 여자분도 있죠. 그러니까 성별로 구분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뭐 스님들이 만약에 여자만 있다 그러면 뭐 여자 열을 쓸 텐데 남녀 구분이 힘들다 그러면은 다 합쳐서 남자 여자 다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 있는 부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승은 이렇게 증자인데 승자로 읽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 증인데 합쳐서 스님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중승자 사람이 있는 부수를 쓰고요.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선승, 승가, 승방, 비구승, 하기승 뭐 이럴 때 이 승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시간이 약간 많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14강 벌써 14강이에요. 제가 강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강인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습 보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그럼 15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